처음 마주한 플러싱은 제게 꽤나 특별한 첫 인상을 주었어요. 마치 1980년대 초반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 거리의 풍경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길거리를 오가는 동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마중이입니다. 가끔 코스코에서는 덩어리로 된 삼겹살이 나와요. 오늘은 이 커다란 고기를 재단하고 수육처럼 겉에는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정보는 화면 중간중간에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음식을 하면서 오늘은 이민자의 멈춰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멈춰진 시간이라는 단어는 들었을 때부터 그렇게 가볍게 다루기엔 어려운 단어였어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혹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외딴 지역에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저는 미국 JF통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낯선 땅에 내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든지 잘할 것 같았다면 다 거짓말이고요. 아는 사람 없는 낯선 환경이 두렵고, 과연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는 의구심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마중 나온 지인을 따라 뉴욕 퀸즈의 플러싱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플러싱은 제게 꽤나 특별한 첫 인상을 주었어요. 마치 1980년대 초반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 거리의 풍경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길거리를 오가는 동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도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가 뒤섞여 있었고, 그 복잡한 소리들이 마치 제 머릿속을 휘젓는 것 같았어요. 시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혼란의 순간이 낯선 이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저의 미국 첫 기억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006년 당시의 한국을 잠시 회상해보면, 한국은 그때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인터넷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 성공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급변하는 한국에 익숙했던 저에게 미국 현실은 기대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플러싱과 맨하탄을 잇는 세븐라인 전철은 퀸즈라는 커다란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철도 위를 위태롭게 달렸고,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은 생각보다 취약했었다는 기억이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울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는 5층 빌딩 사이로 꽤나 시끄럽게 울려 퍼졌고, TV나 영화에서 보던 뉴욕의 맨하탄은 제가 상상하던 낭만의 도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플러싱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저를 퀸즈에 안내했던 지인의 소개로 여러 명의 현지 한국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주 다양한 분들을 소개받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눈에는 항상 이민자로서의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절박함이 되어 나왔던 것 같아요. 플러싱에는 머레이 힐이라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한국 길거리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집들이 있었는데, 퀸즈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저녁 만남을 많이 가졌었어요. 한국 내 식당에서 그때만 해도 수천 원 하던 분들을 10불 이상 줘야 하고, 한국 물가보다 훨씬 비싼 한국 음식을 안주 삼아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영어로 한국인 이민자로서의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민자들은 한국으로 이민한 그 날짜에 한국에서의 삶이 멈춰진다. 그리고 그 멈춰진 시간에 갇혀서 미국에서 산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그 당시에 누군가 알려줬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저도 그렇게 그분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민자로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2024년 12월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경험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방문은 제게 멈춰진 한국에서의 삶을 고스란히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귀한 가득히 들려오는 한국어와 눈앞에 펼쳐지는 한글은 미국 한인타운에서 보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나 편안했어요. 다소 딱딱하고 쌀쌀 맞았던 편의점 점원분과의 대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눈을 바라보았던 눈 덮인 겨울의 전철 밖 풍경도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한국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냥 편안해야 할 저에게 익숙치 않은 일이 생기면서 조금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으며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기 전 1호선 전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였어요. 서울역을 빠져나와 영등포 방향으로 달리는 1호선 전철은 저에게 수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전철에 올랐고 우주와 빈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도 마치 그때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표정 없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낯설게 다가왔어요. 저의 느낌을 그대로 설명해보자면 같은 언어를 쓰는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전철에 앉아있는 저는 그냥 일방인이었어요. 어쩌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플러싱의 세븐라인 전철의 낯설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떠날 때는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었으니 이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JFK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는 바깥 풍경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저는 어떤 나라 사람이 된 걸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한국에서 떠나올 때처럼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36살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호기 있게 한국을 떠나올 때 꾸었던 꿈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 원대한 포부는 다 어디로 사그라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위의 몇몇 분들은 은퇴 후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옵션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쯤 그때의 문화와 사회적 괴리를 과연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